네, 10월의 첫째 주에 보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예,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요? 전 지난주에 봤어요. 그랬습니까? 네. 예. 뭘 봤습니까? 뭐 날라다니던데 이렇게? 승무원 특집. 알겠습니다. 예. 나왔다고 아주 신났더만.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바쁜 건 좀 끝났습니까 이제? 바쁜 게 이제 저는 끝났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이 거의 초상집이었어요. 왜요? 지난주 금요일 서류 발표가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서류 발표를 했고 현대 계열사들이 속속들이 지난주 금요일 발표를 했고요. 오늘 현대 자동차가 또 발표를 해요. 곧 한 3시간 후? 그 주기 친구. 아마 지금 집중이 안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현대 자동차만 지금 오늘 발표를 하고 나머지 기아 자동차, 모비스, 다이모스 다 금요일 날 발표를 했고 문과 분들도 지금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네, 여름날의 기적 함께 했는데 세계 연속으로 광탈이냐? 전문가 맞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 시작입니다. 예. 너무 빨리 여러분들 좀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업 공채 합격 전략 준비해 주셨나요? 사실 오늘 기업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사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9월 말에 지금 마감을 한 상태라 좀 신중하게 제가 고른다고 골랐는데 두 기업 금호타이어와 한화 첨단 소재 두 기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벼락치기에서 좀 붙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금호타이어가 오늘 마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10월 4일 날 마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보면 마감인 거 네. 오늘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다려봐. 알았어요. 네, 저도 사실 오늘 마감인 기업을 정해도 이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 구직자분들이 마감 3시간 전까지도 그거 제출을 안 하더만. 그래요? 네. 그래도 준비를 해오는 것과 아예 모르는 거 다르잖아요. 아니야. 안 그렇지? 네. 지난주에 그 롯데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그때 마감이 불과 한 3시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CJ 제출 전날까지도 CJ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마감이었는데 그럼 지금 뜨끔할 거야, 몇 명은. 일요일까지도 CJ를 어디를 지원할지를 다 써놓고 있고 아예 시작도 안 했다니까. 시작도 아예 안 해. 26일이 마감인데 25일 날 어떤 학생이 자기가 옷쇼핑을 지원할지 CGV를 지원할지 제일제당을 지원할지 이거 어떻게 보면 다 관련도 없는 회사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착안을 해서 우리가 좀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감이어도 우리가 오늘 영상을 보면 아마 우리 영상 보시는 구직자분들 특히 금호타이어 아주 좋은 회사라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네. 2017도 여름날의 기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계셔야 또 내년에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예. 무슨 말이야? 2017 여름날 알겠습니다. 내년도 봐야지 뭐. 그래야 되잖아. 2017 겨울도 아니고 여름을 자, 모집 너무하는구만. 직자. 아니, 금호타이어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화 첨단 소재 모집 직무 짚어주시죠. 예.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4가지 직무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문계 분들 국내 영업 쪽과 이제 경영 관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공계 분들 가장 많은 포션을 뽑고 있는 설비 쪽 그리고 생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R&D 연구개발 쪽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전공을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문과분들은 상경계 그리고 인문 사회 그리고 이공계 분들은 보시면 기계, 신소대, 자동차, 물리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특화된 전공자들을 지금 채용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역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근무 지역, 어느 지역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지도 먼저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채용 절차는 좀 평이한 수준일까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곡성이 있어요. 이거 그쵸? 경영관리, 봤는데 경영관리 쪽도 곡성이 있고요. 네. 생산 설비 쪽도 지금 곡성, R&D 쪽도 곡성에 이제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난 여름을 또 들썩였던 그 영화 곡성 같은 지역이에요. 그 곡성이죠? 그 곡성이지. 그 곡성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수도권보다는 호남 지역의 연구지 잘 들어야 돼. 호남 지역의 연고지를 두셨던 분들은 괜히 어줍지 않게 서울 또는 용인 이런 쪽으로 쓰지 마시고요. 콕 집어서 곡성에 연구센터가 있거든요. 금호타이어는 이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 설비 관리라든지 생산 기술, 연구 개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성과가 있을 건데 지원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일까 이거는? 그 지역 분들은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분들이 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전국에 어디든 난 배치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네. 뽑히고 나면 또 말이 달라진다면서요.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2년 전이었는데 명지대학교 수학과였어요, 이분이. 지금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 금호사회를 다니는 친구가 갔어요? 입사를 했단 말이에요. 어허. 입사를 했는데 부서 배치가 본인이 원했던 건 재무팀이었어요. 서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학과니까. 경영관리, 그렇지. 네. 경영관리 서울 지역 상경 쪽으로 지원을 해서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은 서울 쪽에 배치가 될 줄 알았더니 곡성 간 거야. 곡성 갔어. 어허. 영화에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곡성을 가서 이 친구가 영화에 나올 수 있어, 그 친구. 예. 너무 황당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그만큼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렇네요. 이해를 네.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또 많이들 지원을 하셔서 네. 실제로 입사하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지역으로 배치가 갈 수도 되면은 있다는 거는 있죠. 고려를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친구라고 뭐 곡성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입사를 해보니까 너무 음산하고 음산하죠.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겠나. 제가 볼 땐 그래요. 집에서 멀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네. 일단은 생산 관리, 뭐 네. 설비, 품질 직무랑 연구 R&D 쪽인데 네. 이 분야에서 유의사항이 또 지원할 때 제가 유의사항이 있을 것 좀 두 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 쪽 설비 이공계 분들이 지원하실 때 이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공입니다. 전공. 이거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생산 관리 같은 경우에 네. 기계, 화공, 전기, 산업공학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냥 가나다 순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예. 이게 채용팀에서 모집 요강을 갖다 만들 때 회사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 전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계과가 가장 우선순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가나다 순이 아니고 그렇죠. 산업공학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화학과라든지 지금 화학과는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화공과 화공은 돼. 화학공학은 되는데 화학이라든지 또는 전기 뭐 이런 쪽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죠. 이런 분들은 지금 채널 돌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타깝네요. 안 뽑아. 안 써 있는 거 안 뽑는 안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채널을 지금 뭐 다른 채널로 돌리셨다가 다시 2부 순서에서 우리 우리 일자리 고용 방방곡곡이냐? 네, 그걸 때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면 아니 맞는 말인데 이렇게 얄미운지. 아니, 정말. 오늘 마감인데 우리가 집중해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화학, 고분자, 전기, 전기 여기 있어요. 전기 전자 아닌가요? 전기 있나요? 전기만 전기 있습니다. 있네요. 네. 그 전자가 전자라든지 이런 네. 뭐 전파 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기러 온단 말이야 나한테. 어떤 친구가 학원까지 와가지고 일렉트로닉인데 왜 안 되냐? 조명 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전공으로는 진짜 안 되는 걸까요? 그걸 굳이 강남역까지 저는 올 필요가 없고 그런 안 되는 건 분들이- 안 된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네, 라고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하지 그리고 말라고. 명확하게 제가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공계분들 두 번째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R&D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기사항에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거짓이다. 정말요? 거짓이다 그럼 이것은 우대가 아니라 석사학위만 뽑습니까? 석사학위가 필수다. 아하.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모집 요강 외의 전공자들과 두 번째 연구개발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학부생들은 왜 그래?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수를 하시고 예, 계시네. 알겠습니다. 예. 연구개발 지원자들 중에 학부생들은 뽑지 않는다. 석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대인데 요새는 이제 이게 학위라든지 전공 인플레라 석사뿐만이 아니라 박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뽑는 채용팀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부생들한테 관심을 갖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면 서울대의 어떤 서울대 전 학점 4.5에 그렇지 서울대 기계 기계, 서울대 기계과 올장학, 뭐 이런 거. 국민대 자동차 기계 뭐 이런 친구들인데 학부생이다. 그리고 뭐 그럼 너는 가능할 수 있어. 하지만 어줍잖게 뭐 경희대 알겠습니다.
명지대, 거기까지. 괜히 희생자를 만들지 마요. 어디 뭐 지방 국립대라고 또 강원대 싫어할 수도 있어. 석사학위 필수라는 거. 이런 네. 식의 어떤 학부생들은 조금 알겠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유의사항으로 정리를 확실하게 좀 우리가 네. 해드릴 필요가 있다. 아침부터 아주 비수를 콕콕 꽂아 주시고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긴 하니까. 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채용 절차를 알아볼까요? 채용 절차가요. 그렇게 뭐 독특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서류 전형, 그다음 인적성, 그다음 면접 두 가지로 1차 면접, 2차 면접인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회사는 아직까지도 한자 시험을 보는 오. 다소 전 근대적인 발상을 하는 어떤 채용팀이 아니냐. 내가 이거 깜짝 놀라서 아직도 한자 시험을 갖다 보고 있구나. 네. 아마도 그 경영 그 임원진들이 좀 한번 이렇게 대폭 좀 갈려야 되지 않을까. 집안의 어르신들 써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갈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 이게요. 삼성 같은 경우도 한자 시험을 폐지한 지가 지금 2년째거든요. 역사관을 물어보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에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직접 무슨 청출어랑 써라. 뭐 한문 한자 시험 보는 이유는 뭐예요? 한자 시험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여름나라 개적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위에 분들이 아직도 한자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 향수 소양을 그렇죠. 평가하는 네, 인문학적 소양을 갖다 제가 볼 때 근데 이거는 직무 중심 채용에 어떻게 보면 역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연구개발 직무 분들이 한자를 볼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요새 교과 과정 중에서도 이공계 분들은 고등학교 때 없죠. 한자가 예, 없어요. 영어 네. 있어도 뭐. 예. 아니 그 수능에서 아랍어가 대세라며요. 그래요. 오. 네. 처음 들었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자에 대한 그러니까 한자는 물론 중요하지. 중요한데 모든 직무에서 이걸 갖다 인적성에서 평가한다는 조금 저는 아쉬움이 좀 있는. 어쨌든 근데 금호 근데 타이어는 어쨌든 금호 아시아나 금호 타이어 가려면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한자 시험 해야 금호 돼요. 아시아나 그룹 전체니까요. 사실 오늘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다루셨잖아요. 네네. 아시아나 항공. 본단 말이에요. 지덕체 얘기해서. 네, 네. 그런 이런 시험을 보고 있고 두 번째 또 이 회사가 특이한 게 면접 전형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 좀 약간 특이해. 면접 전형에서 토론을 봐요. 토론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찬반 토론. 찬반 토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CCTV 설치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이런 식의 조금 식상한 주제로 아직까지도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 조금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런 느낌의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은 가면 또 그게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면접을 금호 같은 경우에 이제 준비를 하실 때 한 가지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는 다대 1 면접입니다. 네. 그러니까 면접관이 여러 명이 들어가시고요. 면접자 영상을 보시는 당신 혼자 들어가셔서 면접관 모든 분들을 상대해야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 이은영 그 과장님이신가요? 유통 쪽에 그분이 또 좋은 말씀 하시던데요. 실제로 우는 이마트 지원자 과장님, 그쵸, 네. 그쵸, 맞아요.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 회사? 하여튼 뭐 그래서 대형 그만큼 혼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면접이 어딘지 몰랐죠. 어딘지 몰랐는데 맞아요. 대형마트에서 느낌이 그랬어요. 네, 지원자들에게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점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이용해서 지원자의 어떤 진솔한 답변, 효과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금호 아시아나 관계자. 네. 이 관계자들이 문제인데 자소서를 쓸 때도 지원자가 직접 겪은 큰 경험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거라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네. 굉장히 뻔한 얘기예요. 학교 전공 어학 점수와 관계없이 열정과 집념을 가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이 우리가 무시할 정도는 아니니까 꼼꼼하게 써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소개서 문항이 안 바뀌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마감이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자세히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쭉 보면은 총 금호 타이어를 비롯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5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1번, 네.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있는데요. 1번에서는 지원한 회사를 왜 선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지원한 회사에서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2번에서 물어보고 있고요. 네. 3번은 요새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는 직무 역량과 경험에 대한 항목. 그다음 4번 정말 구직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니를 4번에서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5번이 이 회사가 조금 특이해요. 윤리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의 윤리 도덕적 신념을 지켜냈던 경험이 있는지 이렇게 총 5가지를 물어보고 있고 글자 수가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1000자에서 1000자 이상의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500자 수준이라 5개 항목을 합해도 2500자 정도.
그러니까 쓰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마감이 제가 볼 때 한 8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11시까지만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한 다음에 빨리 노트북을 켜고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분명 합격할 수 있지.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거. 그렇죠. 특별히 그것만 우리가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1번하고 2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 뭐니 해도 결국에는 이제 왜 지원한 회사를 선택했니를 네. 갖다가 여러분들이 읽는 사람, 인사 담당자가 들었을 때 납득할 만한 얘기를 쓰셔야 돼요. 예. 저 지난주에 또 첨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호 지난주- 타이어 네. 첨삭도 많이 했고요. 역시 뭐 아시아나 붙을 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한 명도? 전부 다 그 어디서 뭘 잘못 배웠는지 잘못 먹었는지 회사에 대한 침책이 그냥 아주 일변도예요. 전부 다 금호 타이어 광고 보고 지원했다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한국 타이어 광고 T-스테이션 보고 잘못 쓴 친구도 있어요. 금호 타이어에.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번하고 여러분들 2번을 쓰실 때는 저희가 여름날의 기적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관점으로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공계 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설비를 다뤄야 되고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은 또 타이어를 직접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 엔지니어로서 내가 배웠던 수업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 기술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1번과 2번에 소위 녹여낸다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번과 2번에 집중하라.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번 주 금요일 마감입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요. 한화 첨단 소재 공채 합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좀 자, 한화란 조금 이름은 생소한데요. 맞아요. 한화란 그러니까 이름은 좀 익숙한데 하나- 그 뒤에 넉자. 예. 하나 생소하네요. 첨단 소재인데요. 제가 사실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그 방송용으로 해야 돼? 적재를 수위 조절 고르- 적당히 하세요. 뭐 고르다- 제가 뭐 하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르다 음. 여기 하나 남았더라. 아, 괜찮은 데가. 하나를 우리가 다룬 적이 없어요, 제가. 아, 그래서 그렇죠. 하나 그룹 중에서 어느 회사를 좀 다룰까 하다가 예. 가장 학생들에게 그 인기가 많은 건 아무래도 그 방산 쪽이거든요. 하나 예. 탈레스라든지 그런 쪽을 다루려고 했더니 마감이 됐어. 아이고. 네, 이미 어제 마감이 되고 이래서 그렇다고 또 하나를 안 다루자니 또 아쉽고 그래서 하나하면 그나마 생명 아닙니까? 하나 생명 인기 많죠. 그렇죠. 인기가 많은데 거기가 또 이직률도 높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루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이공계 회사 어디를 다룰까 하다가 그래도 알짜 기업이에요. 하나 첨단 소재를 금요일 날 마감 네. 예정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우리 금호 타이어보다는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제가 않을까라는 얘기할 생각이 때는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네. 어떤 뭐 한화 계열사 중에 2구는 아니죠. 아닙니다. 2구는 아닙니까? 네. 마이너 아닙니까? 마이너 왜냐하면 이 마이너는 아니에요. 분명 아닌 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작년 제가 재무제표를 오늘 방송 보기 전에 보니까 9,200억 정도 돼요. 매출액이 연결재무로 따지면 1조가 넘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절대 네. 무시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여기가 한화 그 LNC라 그래서 사명을 변경했어요. 아하. 2014년을 이제 그 계기로 해가지고 그만큼 지금은 LNC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LNC였다가 에서? 지금은 첨단 소재 쪽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자동차 또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회사라 그 뭐 셋째 아들분인가 첫째 아들인가 그분께서 그 아마 그 집중해서 셋째인가 하시는 그럴 거. 거예요. 네. 첨단- 태양광 쪽. 그쪽도 예. 전문가시니까 알고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절대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야 하나 하면은 건설 아니면 뭐 방산 뭐 이런 쪽 다룰 줄 하나 무역 문과분들은 하나 첨단 소재는 지원하지 않아야지 이러실 게 아니라 아직 시간이 남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네.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어디 직군 뽑습니까? 여기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총 3가지 직무가 있는데요. 생산 그리고 또 지역도 깔끔합니다. 서울이 없어요. 네. 네, 서울 근무 없네. 지역도 서울이 없고 그냥 가깝잖아요. 세종 정도면 가깝지 않나요? 음성까지 있네요, 그죠? 예. 네, 세종이랑 음성 쪽 사업장 자체도 그렇게 먼 지역도 아니고 예. 직무도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않은 생산 관리라든지 또는 공무 쪽 그리고 그럼요. 안전, HSE 이런 쪽으로 지금 뽑고 있고요. 공무가 뭐예요? 공무가 이제 현장 쪽에서 예. 설비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설비 그러니까 관리. 내가 직접 그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관리하고 뭔가 효율화시키고 여기 전공을 보시면은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생산 관리는 화학공학이 메인이고요. 공무 쪽은 아무래도 전기공학.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호타이어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회사도 역시 필요 전공이 이게 우선순위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소재 쪽이기 때문에 신소재라든지 화학공학 쪽 전공자들이 네.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하고 채용을 하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기아 자동차 떨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계과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부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뭐 지역도 지원을 제가 볼 때는 뭐 저기 네. KTX 전기권 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송역이던데 왔다 갔다 네.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뭐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 자격증 보이는데 자격증 필수인가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 사실상 여기는 이제 우대라고 돼 있어요. 전기 기사 또는 전기 산업 기사 자격증 우대라고 돼 있는데 요새 이것도 자격증을 필수예요? 아니죠, 그건. 저는 필수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나온 자격증이요. 거의 지금 전기 기사라든지 산업 기사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요 자격증만 3개월 이상을 준비해야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급 자격증이에요. 보통 그냥 학생들은 뭐 인턴이나 이런 거 하면서 병행한다고 한다면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아주 그 허접한 고급화된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여기 안전 관련 자격증도 그렇고요. 어허. 그런데 저도 이제 일선에서 학생들 만나 보니까 이것도 이제 자격증 인플레가 돼서 정말 많은 대부분의 그 이공계 분들은 이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사 자격증을 보유를 최소한 1개 이상 하지 않은 분들은 서류 통과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거 지금 조민혁 선생님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접어야겠네. 이런 식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건 명확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지런한 친구들이 많아요. 요새 구직자분들이 특히 이공계 분들은 우리가 매일 뭐 이공계 분들 영어 공부하지 마라 아직도 토익 공부하냐 이러는데 우리가 방송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우선순위를 그래도 잘 나누고 준비를 그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래도 네. 좀 알고 그래서 있군요. 예. 아직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사 자격증 정도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네. 먼저 철저히 조언을 좀 준비해라.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그룹 채용의 특징 알아볼까요? 네, 그리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저도 하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화 그러면은 이 회사 그 채용 전형이 아까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한자 시험도 있었고, 근데 여기는 없어요.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직무 없어요. 적성 시험 없다고요? 이 회사는 뭐 사트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 필기 전형을 지금 없앤 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전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서류 전형 자체를 아주 까다롭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직무 적성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 추측해 보자 하면. 제 생각에는 그 어떤 회장님의 성향 아하. 좀 이렇게 화끈하신. 저 쓸데없다 저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어. 괜히 괴롭히지 말아라. 그냥. 직접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면접 전형을 지금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합격하신 분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이분이 한화건설에 합격을 하신 분인데 네. 스펙이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기사에서 가지고 와서요. 지방 사립대 이공계 출신 C군이래요. 예, 학점은 간신히 3.0을 넘겼고 토익도 이제 700 초반. 그러니까 이분이 자격증은 전공 관련 자격증 하나. 그 이분도 있잖아. 지방 사립대인데 어쨌든 자격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번 공채를 응시를 했는데 계속해서 서류가 떨어지니까 공백기를 그래도 계속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작은 중소기업에 일단 들어가서 인턴을 했어요. 네. 인턴 전형을 하는 과정에서 한화를 지원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인턴 중간에 그렇죠. 예. 그냥 마냥 논 게 아니라 인턴 전형을 작은 기업이지만 다니면서 한화 면접에 응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인턴 기간 했던 이 경험들을 한화에서 듣고 싶은 방향으로 잘 답변을 해서 최종 합격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 합격 사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많은 분들이 특히 현대자동차나 이런 대기업들을 입사하기 위해서 공백기를 계속해서 갔습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불합격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 내년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직 하반기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글렀어. 2017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분은 작은 기업이지만 어떤 자기의 이력에 단절되는 걸 되게 우려해서 중요한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얼마든지 저는 한화에서는 채용을 할 맞아요. 그 어떤 이력이 있으니까 꼭 지원을 하시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하나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회사들은 인문계 회사들이 아닙니다. 네. 이공기 회사. 제가 인문계는 지금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스펙을 봅니다. 인문계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무역회사 한화 무역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토익 점수 거의 뭐 970 이상 말하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생명은? 한화 생명은 안 봐요. 안 봐요? 보험 쪽 같은 경우 생명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어디 지인이 계세요? 아, 형님이 계셔. 네. 그래서 그런 좀 빼고 무역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스펙이 중요하고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회사들은 이공계 베이스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펙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다. 네. 그 점을 좀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한화 첨단 소재 그 스펙에 자신은 좀 없지만 직무 능력 갖춘 분들은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 항목을 저희 끝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오늘은 좀 다 평이하네요. 일부러 제가 평이한 거를 주는데 항상 그런 게 왜요? 아니잖아. 힘들어서 그래요? 오늘? 아니요. 예. 그게 아니라 당장 지금 빨리 영상을 보고 쓰려면 아하. 괜히 제가 또 막 1000자 넘는 기업 들고 와가지고 설명을 부담될 수 해봤자 있으니까 그렇다. 보는 사람들은 또 저걸 내가 언제 다 써. 네. 저러니까 조민혁 이게 조민혁이 장점인 그러니까요. 거예요. 500자, 그래서 좀 400자면 위에서 가져온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 컴팩트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 이 회사도 지금 500자, 600자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네. 내가 4개 깔끔하네요. 항목밖에 되지가 않고요. 괜찮네요. 문제도 굉장히 평이해요. 지금 보시면 목표 설정에 대한 항목 1번에 나오고 2번에서도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다뤘던 항목이지. 문제 해결, 창의에 대한 항목이고요. 3번, 아까 전에 금호 타이어 3번 항목하고 3번이 네, 있던 똑같아요. 거. 네. 직무 관련된 경쟁력 이것도 똑같고 4번도 굉장히 평이합니다. 인간관계,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 지원자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 자체는 굉장히 평이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뭐 남은 시간 아직 한 이틀 남았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한 번쯤 여러분들이 노려볼 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부탁한다. 네. 대기업만 쓰지 말고요. 네, 맞아요. 아직 남아 있는 이런 회사들도 제가 다음 주에도 이런 류의 회사들 많이 가지고 올 거니까 네, 지금 지금 뭐- 도전을 좀 합시다. 예. 10월 달이라고 해서 벌써 지금 포기하네. 맞아. 이틀 동안 굉장히 어떻게, 많더라고요. 이틀 동안 어떻게 하느냐? 예스24나 알라딘 가시면요.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사서 보시면 굉장히 어떤 48시간 내에 어떤 큰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잘했죠? 아니 근데 그 9월 공채 광고까지. 때는 그래도 예. 좀 괜찮았는데 많이 떨어졌어. 안 봐요? 순위가 많이 떨어져. 그 뭐라고 그 애들이 벌써 이제 자기소개서는 그렇구나. 포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좀 도와줘요. 알겠습니다. 교보에도 매출 좀 있으니까요. 네. 올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소서 항목 보니까요. 뭐 1번하고 4번 정도는 뭐 목표 설정, 인간관계 이런 건 복붙하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다른 회사 한 거. 그러니까요. 잠깐 뭐라고요? 박성희 아나운서 복붙, 복붙이라뇨. 복붙, 네. 아니 아마 복붙하면 안 됩니다. 다 알아들으실 지구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복붙은 하면 안 됩니다. 됐다여서 복붙은 금지단을 적당히. 모르고 있어요. 예, 네, 예. 복붙은 그런 얘기하면 안 적당히 돼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좀 다른 어떤 예. 컨텐츠가 자기가 준비한 거 있으면 붙여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자, 2번 네.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봤던 뭐 경험 이런 거 정말 쉽지는 어려울 않을 것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겠지만 네. 굳이 얘기하면 있겠지만 뻔한 거. 네. 그래서 창의적으로 특이하지 않은 거. 그렇죠.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기발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법. 그러니까 이게 뭔가 브릴리언트하고 뭔가 기발한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복습이죠. 우리가 여름 때도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 중에서 소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의심하거나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는데 유독 당신이 지원자 당신은 이거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의심했던 네. 그런 경험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은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아니야. 이거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라든지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라고 내가 의심했던 거. 네. 이런 의심했던 경험. 거. 네, 써주시면 돼요. 꼭 무슨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고 어디 경진대회에서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막 우수상 타고 이런 거 아니어도 상관이 일단 없단 말이에요. 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없죠. 내 경험 중에서 조금 네. 뭐가 좀 의심했던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공계분들은 기존에는 선배들은 A라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성과를 냈다. 그래서 다른 팀원들은 그렇게 하자고 했으나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내 나름대로 논리가 이런 게 있어서 B라는 방식으로 했더니 성과가 크게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일정한 성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시면 아까 전에 그 채용 관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경험이라도 진솔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공계 분들은 제발 이공학적인 경험을 써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공이 기계과인데 극장 아르바이트 한 경험을 썼어. 어. 그럼 에? 친구는 뭐 이제 세상에 내가 경악했네.
근데 욕했어 걔한테. 넌 잡정보센터도 안 보니? 삐리리야. 그러니까 아직도 직무 관련해서 한 게 아유 특히 세상에 이런 게 중요해요. 깜짝 놀랐네. 어허.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소개서는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이 여기가 네 가지 아닙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쭉 보고서 아, 이 지원자는 연구를 잘할 것 같아. 뭐 환경 안전 설비를 잘 다룰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쭉 들어야 되는데 1번, 2번은 잘 나가다가 3번에 갑자기 극장 아르바이트 한 거 쓰고 4번에서는 또 무슨 어디서 뭐 인터넷 쓸 때 부장님 또는 같은 팀원하고 싸웠던 거. 근데 내가 다 해결됐다. 이런 식의 경험을 써버리면 믿기도 어렵고 극장에서 뭐 기계 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거. 이게 과연 맨날 뭐 내가 극장 아르바이트 하다가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 왔는데 티켓을 이렇게 찢어서 드렸더니 아이고 총각 고마워.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칭찬받았다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예. 철저하게 직무 관련해서. 그렇죠. 전공이라든지 활동 관련돼서 써주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금호타이어와 또 한화 첨단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끝으로 네. 지금 이제 이 두 기업 준비하시는 그 분들에게 한 말씀,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호 타이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타이어에 대한 얘기 절대 좀 하지 마십시오. 네, 금호 타이어는 타이어를 그렇게 또 타이어는 이미 성장세에 있는 제품이고요. 다른 또 산업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산업들을 이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염두에서 보시고 네. 하나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의리 이런 거 써요. 의리. 의리 뭐 어떤 신의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오늘 인재상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하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공계 베이스인 회사이기 때문에 인재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인재상은 철저히 면접을 통해서 풀기 때문에 인재상보다도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경험을 기반으로 아하. 자소서가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그래요. 제대로 기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타이어와 한화 2016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